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이것저것 좀 이야기하면서 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이 부분이 최근까지 이제 시장에 좀 지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올해 내내, 그쵸? 계속 이야기하면서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실제로 이자를 이제 돈을 빌려왔으면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들의 실적을 보자 하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압박을 받은 건 맞지만 영업이익이 뭐 처참할 정도로 뭐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과대하게 이 연준에 의해서 시장이 공포감으로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분위기를 압박하면서 증시를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을 발생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연준이 뭐 경기에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좌우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연준의 이제 방향은요, 그쵸? 경제 그 자체예요. 경제 그 자체. 자, 경제 안에 주식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연관이 돼서 주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연준이 주식을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서민 경제가 이제 힘들어질 것을 예상해서 금리를 올려갖고 경제를 어떻게든 좀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완전히 경제 그 자체입니까? 아니에요. 주식은 약간은 별개의 영역들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되면 주식은 떨어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주식에서 또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를 경제 그 자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내내까지는 세력이 미룬 거지만 어쨌든 세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뭐였습니까? 압박을 주는 거였어요. 압박을. 근데 우리가 지표나 데이터나 통계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가 잘 되는 바람에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매출이 방어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수혜를 받아서 기업들의 매출이 더 늘어난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떨어져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관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단순 분위기 압박으로만 인해서 떨어진 주식을 매수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계속 발표하면서 뭐 매파적이고 어쩌고 비둘기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안 떨어진 종목도 물론 많지만 그 와중에도 올라가서 크게 급등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형주들 중에서요, 보시면 양지사와 금양 이런 주식들도 소형주인데 시장과 상관없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해 시장이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량주는 당연히 경기 영향을 받고 실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약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따라 주식이 움직입니까? 양지사나 금양이 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어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재료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세력들이 이것을 올려서 해먹은 거죠. 이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를 넘어서 약간의 그냥 보합 상태, 정상 상태, 그 상태만 된다고 하면 올해보다 올라갈 주식이 내년에 더 많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해인이라는 이 종목 역시도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자리로 왔고요. 결국은 시장은 밀렸지만 이런 소형주도 급등주들은 가격을 방어해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주은행이라는 이 회사도 매출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가서 오히려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됐죠.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진짜 몇 번이나 말했을까요? 세력주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세력주는 달라요. 시장과 달라요. 우량주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를 올린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세력주 같은 경우는 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 어쨌든 주식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점은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상관이 없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폭락을 했어요. 그럼 세력들이 본인들이 관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량주는 폭락하면 못 올라와요. 무거워서, 힘들어서. 근데 세력주는, 소형주는 떨어지면 금세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떨어질 때마다 더 매수하고 추매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다? 세력주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소형주 매매를 하신다면 더 이상 뉴스에 좌우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좋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소형주도 다 같은 소형주는 아니잖아요. 소형주 치고도 기술이 있고 매출이 있는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더 추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직도 시장에 이 민감하게 계속 반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식 10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미국 연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고. 이번에 관심이 있었지 미국 연준 아예 관심도 없는 존재 자체였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주식하면요, 주식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결정과 정치적인 이슈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할지, 누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매매하시고 이걸 보시면서 주식하시면 온전한 정신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치적인 거 항상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할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스트레스 받고 이거 제정신으로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게 저는 세력주 가치 투자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뉴스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찾아서, 이제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서 매수하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싼 상황이고 몇몇 종목들이 튀어 올랐지만 시장이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에서는 더 많은 종목이 튀어 오를 거다. 그러면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께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칠게요.